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 도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술법을 배워 천하제일의 도사가 되고 싶었던 어떤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김시성을 가진 어떤 소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소년은 나이가 들면서 하늘을 날고 땅을 가르는 도수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도수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스승을 찾아 집을 떠나려 하였다. 어머니가 한사코 만류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소년은 길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소년에게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느냐고 물었다. 예수님, 저는 도사가 되려고 술법을 배우러 갑니다. 내가 보니 내 몸에는 이미 술법이 다 구비되어 있구나. 이미 도사의 몸인데 새삼스럽게 술법은 왜 배우러 가느냐?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술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술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 알쏭달쏭했지만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술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쉽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다가 신발을 거꾸로 신고 치마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분을 지극히 모셔라. 그러면 술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은 스님의 말을 듣고 누가 나를 그렇게 반갑게 맞으러 나올 사람이 있겠나 싶었으나 스님의 말대로 오던 길을 되짚어가다 보니 날이 저문 뒤에 자기 집 문 앞에 다다랐다. 소년은 살인문을 열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불렀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찌나 반가웠던지 신발을 거꾸로 신고 치마를 뒤집어 쓴 채로 나와서 아들을 맞이하였다. 이를 본 소년은 아, 그 스님의 말은 어머니를 잘 섬기라는 말이었구나. 하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난 후 어머니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제는 청년이 된 김생이 온갖 약을 다 구하여 써보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병에 산삼이 좋다는 말을 듣고 산이란 산은 모두 다니며 산삼을 찾았다. 산삼을 찾아 헤맨 지 여러 달이 지난 어느 날 한 곳에 그가 이르니 좀 이상스러운 풀이 있었다. 그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쩐지 캐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두 뿌리를 캐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김생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한 뿌리를 들고 이웃집 노인을 찾아가 물었다. 어르신, 이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님 드리려고 산에서 캤는데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그걸 받아서 보니 틀림없는 산삼이었다. 노인은 김생이 캐온 산삼을 보고는 욕심이 생겼다. 별스러운 것이 아닐세. 그냥 풀이네. 조끼나 먹이게 놓아두고 가게나. 이 말을 들은 김생은 그걸 그대로 놓고 집으로 왔다. 김생이 산삼을 두고 가자 노인이 그걸 다려서 먹었다. 그런데 산삼을 먹은 뒤에 노인의 눈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앞이 아주 보이지 않아 장님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김생은 이웃집 노인이 별스러운 것이 아니라고는 하였지만 애써 캐온 것이니 버리는 것보다는 어머니께 다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집에 두었던 한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정성껏 다려서는 어머니께 드렸다. 그걸 잡수시고 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세월이 또 몇 년 흘렀고 이제는 노인이 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를 진작부터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지만 이미 지나간 일 소용이 없었다. 어머니 잘 모시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던 그는 어머니 닮은 분을 찾아서 모셔다가는 어머니께 못다한 효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살던 집과 살림살이를 팔아서 노자를 마련한 뒤에 길을 떠났다. 몇 해 동안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녔으나 어머니 닮은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그가 노비도 다 떨어지고 살던 집도 팔아버려 돌아갈 곳도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하며 길을 가는데 길가에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에서 배 짜는 소리가 났다. 김생은 그 소리가 예전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늘 듣던 소리라 너무 반가워서 자기도 모르게 살인문 안으로 들어갔다. 김생이 그 집 방문 앞에 서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배를 짜는 사람은 젊은 낭자였다. 주인을 찾아 김생이 방으로 들어가 보니 처녀는 배틀 위에 앉아 있고 아랫목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김생이 낭자에게 물었다. 아가씨, 이것은 무슨 배인가요? 예, 모시배입니다. 몇 세 배인가요? 15세입니다. 저기 누워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왜 저렇게 누워 계시는가요? 병이 드신 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나요? 아버지는 제가 2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만 병이 드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요? 아주 어릴 적에는 제가 조석으로 밥을 구걸해 와서는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걸로 밥을 끓여 먹으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2살 때부터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배 짜고 삼 삶고 못이 삶는 것을 배워서 삭 배를 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짜는 것도 남의 배입니다. 처녀의 효성에 감동한 김생은 고개를 움직여 병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김생은 반갑고 기쁜 마음에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 누워 계십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가까스로 눈을 뜨고는 입을 열어 말했다. 댁은 누구시길래 나를 어머니라고 하시오. 김생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 어머니와 닮았지만 어머니는 아니었다. 저는 우리 어머니와 닮은 분을 어머니로 모시려고 3년을 찾아다녔는데 지금 뵈니 우리 어머니와 얼굴 모습이 똑같아서 그랬습니다. 청년은 왜 어머니와 닮은 사람을 찾아다니나요? 살아계실 적에 제대로 봉양해 드리지 못해 가슴에 한이 맺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 뜻대로 할 수 있겠소. 나는 성질이 좀 까다롭고 고약한데 그럴 수 있겠소? 예, 허락해 주신다면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하겠나요? 주무시는 방에는 아궁이에 군부를 따뜻하게 넣고 사용하시는 요강은 품에 품었다가 차지 않게 해드리며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먼저 옷을 가슴에 품었다가 따뜻하게 한 다음 들여서 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지섣달 긴긴 밤에는 시장하지 않도록 밤참도 챙겨드리겠습니다. 한여름에는 어떻게 하겠나요? 한여름이 되면 시원한 대청마루에 모시고 신선한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 하며 밤낮으로 부채질을 해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이 말을 듣고 허락하였다. 김생은 배 짜던 처녀와 혼이 나여 그 집에 살았다. 신랑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는 장에 내다 팔고 신부는 배를 짜서 돈을 만드는 등 쉴 새 없이 일을 하면서도 내외가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그러자 하는 일이 하나둘씩 잘 풀리면서 매년 전답도 조금씩 장만하는 등 살림 형편이 신압으로 나아졌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에 예전 소년 시절에 술법을 배우러 가다가 만난 스님이 나타나서 말했다. 어떻게 술법은 잘 활용되고 있느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다르게 물어보지. 장모님과의 사이는 어떤가?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분이 같이 계시면 좋은 친구가 될 터인데 그 점은 무척 아쉽구먼. 그건 그렇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잘 자는가? 그럼요. 낮에 논밭 매느라고 피곤하니 밤에는 베개에 머리만 붙이면 바로 잠이 듭니다. 여전히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가? 아니, 가을에 씨 뿌리고 봄에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멍청이가 생각보다 많다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술법이 본래 다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고,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데다 부모 봉양까지 제대로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지고 있는 술법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자 사람 노릇 제대로 하고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네. 새겨듣게.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도사 중에도 최고난도의 수준에 다다른 도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네. 그러니 그대는 도사 중에서도 천하 제일 가는 도사가 틀림없다네. 펄쩍 눈을 떠니 꿈이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새는 승입니다. 필육의 날을 세는 단위이며 한 새는 날실 여든 오리라고 하는군요. 군불은 음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방을 덮이려고 아궁이에 떼는 불을 말합니다. 신압으로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식 교수가 지은 책 한국의 효행 이야기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에 그림, 사진 등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에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스 등의 저술하고 송영달 선생이 옮긴 책, 올드 코리아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화풍에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 도사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희방사 도사와 풍기부자가 남긴 석탑이 있는 경상북도 안동의 석탑리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경인일보의 기사, TV 밖에서 도술 부리는 머털도사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의 특별전,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충청투데이의 기사, 금주의 효, 사자성어, 반포지우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 신윤복, 그리고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스타, 픽사베이, 게티이미지뱅크, 프리픽, 그리고 PNG트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